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효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수투 기말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함수 fx 3참수가 주어져 있네요. 자, 알파 베타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좌표들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네요. 정상적인 3참수 알파, 베타 이런 곳에서 자 극대 극소값을 갖는다. 이런 좌표에서는 이제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거니까 우리는 가볍게 미분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함수를 구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됐죠. 자, 3 공통 튀어나가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좀 처리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x-1, x-3 이렇게 처리돼서 자, 1하고 3 이거 0 되는 곳에서 이제 그 값을 갖는 거니까 자, 알파 베타가 얻어졌습니다. 1하고 3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차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답을 해 갈 수 있는 자, 3차 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질, 극값 갖는 좌표 질문 던지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첫 문제 기분 좋게 스타트 끄는 것 같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을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뭐 구하라는 게 아니니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P가 다시 원점을 지난다. 그럼 위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점이다. 위치가 다시 0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2t 끄집어내면 t-4 이렇게 되는 거니까 t가 0일 때 하고 4일 때 원점이 있겠다. 그럼 0일 때는 뭐 출발선상이니까 다시 지날 때는 당연히 4초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의 속도를 구하라.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x라는 식이 지금 2t 제곱 마이너스 8t 이렇게 돼 있는데 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되니까 자, 열심히 이제 미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4t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속도인데 4초일 때라 달라. 이곳에 이제 4를 대입해 보니까 4, 4, 16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 8 해서 속도가 8이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뭐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P가 다시 원점을 지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0 놓는 이 부분 이렇게 구해가는 거겠고, 구한 상태에서 이건 이제 출발하는 시작점이고 이건 4초일 때인 거겠고요. 그다음에 속도 구하라는 표현이 우리는 주어진 식을 자, 시간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미분하라 이런 내용이니까 뭐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 자, 정확하게 문제에 좀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또 단원이 바뀌어서 정적분이 나와 있습니다. 정적분. 근데요, 함수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1부터 5까지 이 구간에서 2부터 5까지 구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부터 2까지 부분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개념을 좀 설정해 가는 것이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1부터 2까지 2x 플러스 1 이런 부분들을 정적분해 주십시오.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자,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처리되겠고 구간 1, 2를 집어넣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죠. 그러면 4-1 더하기 2-1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3일 이렇게 처리해서 4가 나오는 겁니까? 자, 계산해서 4 처리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직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지금 쉬운 문제일 때 간단한 원리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정적분 구간이 1부터 5인데 2부터 5 한 부분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빼서 그렇다는 얘기는 1부터 2까지를 구하자 라는 간단한 이론 하나 배워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함께 합니다. fx가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때 f형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극값을 갖는 좌표가 되어 있다면 f'x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죠. 자, 적분한 값을 미분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6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2 요 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는다. f 프라임 마이너스를 열심히 구하게 되게 되면 6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되나요? 이 결과가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0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 값은 자연스럽게 계산 결과 나오겠죠.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f 프라임 x라는 식이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fx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fx는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2x 세제곱 1은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c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그 극대값이 또 3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곳에서 f
마이너스 1을 구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C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7 플러스 C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결과가 3이 돼야 되겠다. 자, 그러면 C 값이 또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fx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때 무엇을 구하라겠나요? f0을 구하라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f0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 C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4 처리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2번 답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는 뭐 원래 적분하고 미분하고 사이에 뭐 그러니까 부정적분하고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살짝 가미된 건데 fx식이 있는데 일단은 뭐 fx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겠죠. 자, 주어진 정보 f'-1은 0이다. 그 다음 f-1은 얼마다? 3이다. 됐습니까? 이 두 개의 결과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자, 미분해서 주어진 식 미분해서 처리해줬고 그 다음 부정적분 좀 해야 되겠죠. 적분상수 C에 대한 정보를 이제 좀 얻어내달라. 부정적분에서 C에 대한 정보 얻어내달라. 이런 얘기가 이 문제의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산수가 이제 살짝 조금 복잡해지려고 폼을 잡으니까 자, 집중력을 조금 더 발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5번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열심히 부정적분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이차함수에 절대값이 붙어 있습니다. 이차함수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값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적분해야 될 때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적분해야 되거든요. 1까지.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까지는 이 값이 음수 부호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좀 붙여주면 되겠죠. 이제 절대값을 풀 때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0부터 1까지는 뭐 정상적인 적분 2x dx 됐습니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계산식이 조금 복잡해져 가나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3분의 1 x세제곱 x제곱 0부터 1까지 됐습니까? 자, 0을 집어넣으면 다 소거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3분의 1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빼기 0은 또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게 또 이렇게 교묘하게 지워지네요. 그래서 계산 결과는 얼마? 2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절대값이 되어 있어서 우리를 조금 살짝 당황하는 시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 절대값 부분 그래프 모양을 좀 이용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0 요 사이가 이제 음수 부분 되니까 자, 이렇게 범위를 좀 이렇게 나눠서 풀이한다. 자, 이 부분만 우리가 좀 잘 처리했다면 큰 무리 없이 해결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과 직선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AB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넓이 B가 1대2다 라고 문제 주어져 있네요. 와, 1대2 이런 걸 좀 어떻게 푸나요? 그럼 넓이를 곧바로 일일이 다 구합니까? 자, 이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좌표 알기도 어려운데 자, 근데 이제 2차 함수에는 성질을 좀 이용해야 되죠. 이게 대칭축이 있습니다. 대칭축이. 그랬을 때 좌측하고 대칭축의 좌측과 우측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A 대 B의 넓이가 있는데 B를 절반을 이렇게 딱 쪼개서 보게 되면 이 넓이 B가 몇 대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1대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이를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 대칭축까지 넓이를 구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정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넓이가 같으니까 상수에 대해서 0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참수 y는 이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4 이렇게 처리됐을 때 꼭 시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구하니까 a가 되겠고 자,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4 요 녀석을 적분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다? 정적분하게 되면 0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3분의 1 x 세제곱 실질적으로 이제 적분 들어가야 되죠. ax제곱 플러스 24 x 처리해서 0부터 a 되겠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24 a가 되는데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겠다. 그럼 3분의 2 a 세제곱은 이꼴 24a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a 값은 0이 아니니까 하나 이렇게 약분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또 약분하면 12가 되겠고
그러면 a 제곱은 36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 해서 이제 a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양수 a 값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6 처리가 되죠. 자, 어떻게 풀 것인가만 결정이 돼 있다면 뭐 그리 어렵지 않은 건데, 자, 그 부분이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차함수라는 성거, 그런 이차함수인 대칭축이 존재한다는 거, 대칭축, 그래서 좌측과 우측의 넓이가 같아. 2 돼 있는 이 부분이 그래서 1, 1로 쪼개져 있고, 1대 1대1.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에서 이제 정적분을 이용한다는 거죠. 정적분을 이용하게 되면 자 0이 된다라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다. 됐습니까? 아이디어 정확하게 잘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없으면 나름 산수가 많이 복잡해져 가는 거니까 자 정확하게 좋은 풀이법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곡선 fx의 점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fx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하자. a에서 평행선 그어서 b라고 하자. 별 얘기 아닌데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삼각형 OAB 넓이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좌표 자체 모르니까 t, ft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넓이를 구하자. 뭐 2차 함수인데 대칭구점은 이쪽에 x좌표는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각형 OAB의 넓이는 뭐 넓이를 구해야 되죠. 2분의 1. 가로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t 마이너스 t 2t가 되겠고요. 당연히 높이는 이 좌표의 y좌표 값이 그대로 높이가 되겠습니다. FT를 어떻게 했습니까? 9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해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약분하니까 t에다가 9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개해서 굳이 쓰자면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9t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넓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넓이를 뭐 우리가 뭐 gt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넓이의 무엇을 구해달라.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근데 요 t값은 자동으로 좀 이렇게 t값은 마이너스 3과 3 사이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처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뭐 길이 자체가 음수 이런 거 좀 곤란해지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좀 한번 좀 시작 좀 한번 해볼까요? 자, 미분을 좀 해서 그래프 개형에서 좀 필요한 부분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9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3 공통을 꺼내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참수 그래프 극값을 갖는 좌표가 나와주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플러스 루트 3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최대값은 루트 3에서 갖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다가 이제 루트 3을 열심히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루트 3 플러스 9 루트 3 처리되니까 정답은 6 루트 3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t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제가 뭐 어거지로 좀 써놨네요. 뭐 이 부분 좀 필요 없고 그냥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범위를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제가 괜한 친절을 베풀다가 뭐 갖다도 집어넣고 좀 이상. 이 t 값은 그냥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문제 주어진 거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범위 결과 나왔었죠. 얼마요? 6 루트 3. 자, 스스로 식을 만들어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식 만드는 거 나왔을 때 괜히 뭐 별것도 아닌데 긴장을 해가지고 또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가볍습니다. 자, 좌표 처리해서 문제에서 뭐 B의 X좌표 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가볍게 이렇게 넓이 구해서 어렵지 않은 함수식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연습을 안 하고 공연히 뭐 그림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복잡할 거야. 이런 이상한 선입관에 의해서 문제를 못 푼다. 이런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조금 도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좀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3차 함수의 도함수 f'x 그래프와 4차 함수의 도함수 g'x의 그래프의 교점이 쫙 주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g가 4차 함수인데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0 되는 것을 오른쪽 골라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든 4차 함수, 요 함수라는 것은 fx를 써야 되는데, 자, fx-g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g라는 함수가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3차 함수 미분한 결과면 최고차가 양이거든요. 그럼 이게 4차 함수라는 것은 최고차가 음인 4차 함수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고차가 음인 4차 함수. 우리가 풀어야 될
h라는 함수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4참수 그래프 모양이 대략 이렇게 뭐 그리면 이렇게 뭐 그려지겠다. h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자, 그럼 극각각는 좌표가 이렇게 세 개가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문제에서 지금 문제에서 h 프라임 x라는 것은 f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x가 되겠고 이걸 이제 0 되는 거니까 f 프라임 x하고 g 프라임 x가 만나는 좌표가 되는데 그 좌표를 문제에 가르쳐 줬거든요. 자, 이런 좌표가 지금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식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좀 볼까요? 베타하고 감마 사이에서 hx는 감소한다. 베타하고 감마 사이에서 hx 그래프는 뭐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좀 틀렸고요. 자, 베타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베타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맞고요. 자, 0은 서로 다른 세실 그려놨습니다. 현재는 아무 정보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f 베타 값이 0이다. 자, 이 베타 값이 0이라는 얘기는 축이 이것에 걸쳐 있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호,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극소값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겠죠. 자연스럽게 근이 몇 개가 되겠다. 세 실근을 갖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f 프라임 그다음 g 프라임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서 뭐 너무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풀어야 될 h라는 그래프가 f하고 g 사이에 뭐 아주 간단한 관계만 좀 알아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식이 이렇게 미분해서 h 프라임 x 미분해서 나왔을 때 이게 0 되는 좌표.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최고차가 음인 4참수. 여기 좀 이제 마이너스가 돼 있어서 자, 이거 알아서 그래프 개형에 자, 이제 극각 갖는 좌표가 이제 이렇게 다 주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가 이해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이때 함수 값이 또 0이라는 정보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 대한 요거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의 이론이니까 우리가 이 정도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이분 접근 못하겠다 이런 것은 조금 안 되겠죠. 자, 살짝 좀 그래프가 대해서 겁을 주더라도 우리는 겁먹지 말고 제가 설명한 부분 복습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번 문제 시작합니다.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프라임 x의 두 분의 곱은 어떻게 되냐? 프라임 x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2차 함수가 되겠고 두 분의 곱을 알겠습니다.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는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수선의 발들을 쭉쭉 내려서 이제 구한 것 같습니다. 외심의 좌표는 7,2다. AB 길이는 10이다. 뭐 주어진 정보가 많은데요. 알파에서 극대값이고 베타에서 극소값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극각 갖는 좌표였고 극각 갖는 좌표였고 됐죠. 그 다음에 극대값 극소값 차이는 8이다. 그럼 이제 이 또 차이가 8 된다는 얘기죠. 야, 그림은 조금 다시 한번 그려야 되겠습니다. 이 길이가 8이다. 그 다음 자, AB 길이가 10이다. 10 주어져 있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직각삼각형 모양이 주어진 거죠. 자, 문제에서 그림 부분을 좀 확실하게 C점에 대한 설명을 좀 잘 해줘야 되는데 C점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합니다. 대신 문제에서 외심의 좌표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직각이 되어 있으면 외심이라는 좌표는 다시 이 A, B의 뭐가 되겠습니까? 중점이 되는 이 가운데 좌표가 되는 거죠. 여기가 7,2로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X좌표가 7이라는 얘기 되어 있고 원래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 길이 자체가 6이 돼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각각 3, 3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클에서 3에서 빼니까 여기가 이제 좌표가 4가 되는 것 같고 7에서 3 더해주니까 10 되겠죠. 자, 이게 이제 A점, 그 다음에 B점의 X좌표는 10 이렇게 됐습니까? Y좌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7,2라고 했는데 이게 2에서 간격이 4만큼 더 올라가니까 6이 되겠고 4만큼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A점, B점 좌표를 다 알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극각 가는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 두 군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그러면 4하고 10하고 곱하기 해서 40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끝났습니다. 이게 참 뭔가를 좀 더 많이 심각하게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문제 주어진 정보 좀 깔끔하게 메모를 하다 보니까 좀 가볍게 끝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좀 아쉽다면 그림 부분에서 지금 이게 C점 좌표가 이렇게 좀 쭉 내린 거고 쭉 간 걸 알겠는데 이게 지금 완벽하게 직각이라는 표시가 돼 있으면 더 완벽한데 이런 표시가 없는 점이 조금은 좀 아쉽군요. 하지만요, 뭐 풀이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자, 꼭지점으로는 삼각형, 외심좌표.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그 3차 함수에서 극대극소의 중점 부분인 이렇게 또 그래프의 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변곡점이다라고 해서 공부하는데 사실은 살짝 좀 교과 과정이 이외라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변곡점이라는 정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길이 10 메모되어 있고요. 극대극소다라는 말 되어 있고 극대값 극소값 차이 그러니까 위아래 요 차이가 8이다. 피타고라스에서 6 나와 있고 여기 중간 좌표가 되어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외심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여기다 좀 직각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리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좌표 x좌표에서 이 길이 간격 6이었으니까 3만큼 빼기 하고 3만큼 더하기 한 값을 이용해서 극대극소의 좌표를 찾아서 답을 구했다 라는 과정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9번 설명 마칩니다. 10번 함께 합니다.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Q의 속도가 VQ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럴 때, 자, 요거 또 뭡니까? B까지 속도를 적분한 건데 정적분했으니까 위치가 되겠습니다. B점에서 위치가 서로 같다.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원점을 출발했는데 나중에 B점 됐을 때는 위치가 같은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 위치 메모를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옳은 것을 골라달라라고 해서 좀 보겠습니다. 구간 0부터 B까지 해서 P는 운동 방향을 한번 바꾼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P인가요? 자, 직선 형태로 쭉 되는 게 P인 것 같습니다. 자, P 그래프를 좀 보게 되게 되면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자, 요 지점까지 중간에 이제 이렇게 한번 만나는 거죠. X축하고 자, 여기는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 여기는 운동 방향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어떻게 되겠다? 한번 바꾼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X는 A일 때 P의 가속도는 Q의 가속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속도. 자, 가속도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속도를 다시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이런 형태를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dv 이렇게 써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접선이 되는 거죠. 접선. 그랬을 때 P라는 것은 그냥 직선이니까 요 기울기가 그대로 되겠고 그 다음 Q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속도를 따졌을 때는 P의 가속도가 Q의 가속도보다 크다. 이 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Q 같은 경우는 그래프의 곡선이니까 됐습니까? 자, B일 때 P가 Q보다 원점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자, 위치라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치가 맨 처음에 문제가 됐다고요? 같은 위치에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말은 거짓말이죠. 원점에서부터 같은 거리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P가 이제 왼 방향이 이제 반대로 갔다가 가는 거니까 실제 움직인 거리는 P가 좀 더 많겠습니다만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른 답은 기억 니은이 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해석하는 거니까 좀 집중해서 잘 봐야 되는데 맨 처음 이제 주어진 정보 자체를 또 이제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되겠죠.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서 갔는데 자, B점이 있을 때의 자, 속도를 그냥 절대값이 아니라 그냥 적분한 거니까 정적분하게 되면 위치가 서로 B일 때는 같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고 기억에서 P를 살펴보게 되면 자, 속도가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 하니까 방향을 한번 바꾼다 이런 이야기.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를 다시 한번 더 미분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주어진 그래프의 접선 기울기 해주면 되죠. 접선 기울기 할 때 자, 뭐 직선은 뭐 그냥 직선 자체의 기울기 해주면 되겠고 자, 요거 접선 기울기 해서 둘을 비교해 가는 거 되겠습니까? 자, 문제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그래프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과정 좀 복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11번 시작합니다. fx가 절대값이 좀 더 되어 있네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라라는 얘기 되어 있습니다. fx를 우리가 좀 열심히 나눠서 봐야 되겠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까지는 똑같은데 이 부분이 x 값이 3a보다 작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음으로 풀리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5x에다가 플러스 45a입니까? 45a 플러스 7? 오, 길어지네요. 자,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에다가 그대로 풀리게 되면 15x에다가 또 마이너스 45a 플러스 7 x 값이 자 3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증가 뭐 이런 걸 논한다면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또 미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분 3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5 해서 처리가 되겠고 3 공통의 x제곱 4x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그렇게 되면 또 요건 또 인수분해까지 되는 건데 자,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됐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x 값이 3a보다 작을 때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3x 제곱 플러스 6x에다가 원래 6x가 아니라 12x죠. 산수 계산이 흐트러집니다. 미분하고 있습니다. 12x 플러스 15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자, 요거는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됐습니다. 저렇게 구해놨는데 자, 요 부분은 이제 이게 항상 0보다 큰 이런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 이제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프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f 프라임 x 값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좀 풀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3a보다 작을 때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저 그래프를 살펴보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5하고 1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3a분은 이런 데 걸리게 되게 되면 이제 음수 이런 거 보면 나오는 거 안 되죠? 됐습니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3a보다 작은 구간인데 그럼 이런 쪽에 걸리면 됩니까? 자, 양수라고 해서 자, 이거보다 작은 쪽이니까 음인부 구간이 존재하잖아요. 역시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곳에 있어야 되겠죠. 자, 3a라는 것은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a 값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풀어가야 되는. 그러면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된다.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5가 된다 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범위를 나눠서 풀이하는 거 조금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어진 시 범위를 나눠서 함수 만들어 놨고요. 증가를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좀 풀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주어진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해서 미분을 통해서 미분해가지고 식을 딱 만들어놨는데 3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게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이건 뭐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이쪽은 관여가 안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음인 부분이 존재하는 그런 함수가 그려지겠습니다. 이제 과연 3a가 이런 부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작은 부분 쪽을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음수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감소 구간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3a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작은 쪽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가 항상 모두 양수가 돼가는 거니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해가는 절차. 살짝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그 이론이 가미되어 있으니까 자, 집중력을 발휘해서 문제풀이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효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자연수 K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이 개수를 AK라고 한다. 자, 주어진 식이 이제 절대값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주어진 함수 그래프를 좀 잘 살펴봐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fx 안에 있는 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2 이런 것을 이제 fx라고 한번 놓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계획을 좀 알아봐야 되니까 f 프라임 x 그러면 6x 제곱에 마이너스 18x 처리가 되는 거니까 6x가 공통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은 3참수 그래프 0하고 3에서 극값을 가는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f0은 뭐 금방 12가 되겠고요. 자, f 좀 3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3을 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와우, 숫자가 이렇게 좀 커집니까? 2 곱하기 3 세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3제곱 이렇게 처리되나요? 요거를 좀 산수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자, 3의 세제곱 공통에 그럼 2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7이군요. 마이너스 27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될 것은 이 fx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좀 먼저 그려야 되겠지만 여기 때 뭘 해야 되죠? 절대값을 막 붙여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절대값 그래프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축을 그려서 그래프 모양 좀 살짝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0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극값 갖는 좌표가 12. 이렇게 근데 왜 축이 좀 휘어졌나요? 자, 12 대충 표시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근데 우리는 이게 절대값은 플러스를 올려야 되거든요. 자, 그럼 3참수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열심히 내려와야 되는데 가다 말고 이제 또 다시 꺾어질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다시 최종 올라가는 그래프. 자, 3참수 그래프. 제일 중요한 점은 여기 좌표가 12라는 거하고 이렇게 될 때 여기가 이제 15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원래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부분을 꺾어 올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K 구워서 양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야겠다. 자, K를 이렇게 긋게 되게 되면 열심히 그을 때 근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K 값이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11까지가 되겠네요. 11까지 하게 되면 근 개수가 몇 개가 되겠다. 4개가 되겠습니다. AK는 이제 전부 다 4가 나옵니다. K 값이 12가 됐을 때 이제 AK가 이제 몇 개가 되느냐 이렇게 긋는 거니까 자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양의 실근 3개 됐습니까? 자 근데 12만 3개가 아니라 사실은 좀 더 올라가도 계속 3개군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때는 이제 2개가 되지만 그 사이에서도 여전히 3개. 그럼 K 값이 12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면 얼마까지 돼? 14까지 되겠네요. 14까지. 됐습니까? 자, K 값이 15가 됐을 때 AK는 이제 몇 개가 되겠고 2개가 되겠고 K 값이 15보다 크게 되면 K는 얼마다? 1개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 결과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구해달라? 15까지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더 많은 것까지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수를 좀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계산만 열심히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4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11번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3이 또 몇 번 나오겠습니다. 12, 13, 14니까 3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한 번 좀 더하게 해주면 되죠. 되겠죠? 자, 이걸 또 그냥 뭘 구했다? 시그마 AK, K는 1부터 15다. 이렇게 한번 좀 써야 되겠네요. 자, 44가 되겠고, 9, 이게 좀 같다가 벌써 나옵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이게 11에 그럼 55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프 개형을 이제 정확하게 그려서 풀어가야 되는 문제 형태. 자, 조금 낯설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주어진 식 절대값이고 K 거서 양의 실근 개수.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놓고 열심히 미분해서 그 값 좌표 찾고 그 값들을 좀 알아봐서 그 값 알아본 거죠. 알아봐서 그래프 모양. 원래는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온 부분을 좀 이제 다시 꺾어 올리고 사실 꺾어 올리게 되면 이제 이쪽도 꺾어 올려야 되는데 이쪽은 또 꺾어 올리지 않았네요. 자, 으쌰. 문제에서 양의 실수가 이게 양이 아니라 그냥 실분 개수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6개까지 돼가지고 더 복잡할 걸 했을 텐데 왜 이걸 또 양의 실근만 이렇게 쭉 축소했을까요? 자, 어쨌든 지금 양의 실근 개수 좀 정리해놨습니다. 1부터 11, 12부터 14, 15, 15 이후에도 했는데 자 이때는 지금 문제에서 취급을 안 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15까지 개수 구해가는 거. 자 상당히 그래프 모양하고 연결시켜서 조사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한 개수가 좀 몇 개가 되는 거니까 좀 차분하게 실수 없이 잘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두 다항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가 조건은 뭡니까? 열심히 적분했다가 다시 미분을 하라.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fx 곱하기 gx 그대로 자기 자신 함수가 나온 거죠. 이 함수가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자, 두 항식이 곱하기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인수분해 좀 하면 되는데 2, 3, 0, 마이너스 1. 자, 1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한번 해볼까요? 2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의 처리가 되죠. 자, 그러면 또 요게 나오면 또 뭐가 됩니까? 1, 2에 1, 1인데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붙입니까? 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1의 제곱에 2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fx 곱하기 gx라는 함수를 알아냈다. 되겠습니까? 저 어느 쪽인지 뭐 이렇게 어떻게 곱하게 되는지 요것만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는 뭡니까? gx라는 함수를 미분했다가 적분하게 되면 적분상수 c가 생기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gx라는 그 함수에 대한 정보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2x 여기까지는 되고 적분상수 c가 생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건가요?
x제곱 플러스 2x라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g가 이제 2차라면 gx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요소도 있고 x 플러스 1하고 2x 마이너스 1하고 곱하기 될 수 있는 이런 요소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x제곱 플러스 2x로 처리가 되려면 저 위쪽 요 형태가 이제 선택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fx가 2x-1이 돼야 되겠고, 그럼 f1을 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1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우와. 결과 또 의외로 좀 쉽게 또 딱 나왔습니다. 조건 가나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좀 힘겨운 줄 알았는데, 자, 다행히 그 관계 이해만 좀 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게 되게 되면 원래 함수 그대로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에서는 인수분 해가지고 식 모양들이 이제 결정됐으니까 여기서 뭐 인수분 해가지고 어떻게 꾹짝꾹짝 되는 거죠. 어떻게 둘을 곱하기 해서 다항식이 되느냐. 인수분해까지 다 돼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나 조건에서 역시 이번에는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게 되면 뭐 적분상수 C 생기는 것만 잘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그 앞에 모양들이 이렇게 결정됐을 때 자, 이렇게 곱하기 할 수 있는 모양 종류를 좀 분류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위쪽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fx 구에서 풀어갈 수 있는 문항. 다시 한번 좀 흐름 살펴봐 드렸습니다. 잘 이해 좀 되시겠습니까? 자, 살짝쿵 마음적으로는 조금 느낌이 좀 싸하게 느낌이 좀 어렵게 다가가는 거죠. 뭐 기호들 좀 많이 써 있어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평이한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런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평상시에 연습을 좀 해야 평이하게 다가가는 거죠.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제곱창의 개수가 1인 4참수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0에서 극대값을 갖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와 f-x, x를 대입한 결과와 마이너스 x 대입한 결과가 같겠다. 무슨 뜻이죠? y축 대칭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4참수를 y축 대칭이 되게 아름답게 그려라. 자, 그랬을 때 그런 4참수하고 실수 t에 대해서 t값이 같아지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gt라는 것은 절대값이 2인 곳에서는 불연속인가 봅니다. 아닌 곳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됐을 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4참수 그래프를 또 이쁘게 좀 그려야 되겠습니다. 대칭 구조로 그려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운데 대칭 구조니까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겠고. 자, 그 값을 가진 좌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t 값이 어떻게 되느냐? t 값이 이렇게 t 값을 우리가 그을 건데, 자, 이게 이제 극수가 되는 것보다 작으면 이쪽에 만나는 개수가 0이 되겠고요. 극수인 이런 좌표에서 2개가 되겠고, 그 사이에서 4개가 되겠고, 극대가 되는 곳에서 3개가 되고, 그 위에서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요, 문제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이라는 얘기죠. 다른 곳에서 연속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내용 정리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곳 2하고 개수 3개가 됐고, 여기 사이에서는 여전히 4개고, 커갔을 때 2개, 커갔을 때, 자,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곳에서, 극대극수가 되는 요 t값 부분에서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요렇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여기 t값 자체가 마이너스 2고, 요쪽 t값 자체가 플러스 2였다. 극대되는 요 t값 자체. 극소되는 요 t값 자체 마이너스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걸 이용해서 GT 그래프를 좀 그린다면요. GT 그래프를 쭉 축을 잡아서 그린다면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곳에서는 0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제 0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마이너스 때는 2가 되니까 처음 2개 이렇게 좀 찍으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2 이렇게 됐을 때 그 사이에서는 4가 되는 거니까 5, 4 4 됐습니까? 4 여긴 2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잡혀 2 됐죠? 자, 그 다음에 막상 2일 때는 3이 되겠고 2보다 클 때는 또 2 이렇게 처리되는 자, 이런 형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풀이 거의 다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뭘 걸었습니까? g의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일 때 자, 값이니까 당연히 2가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 2의 좌극한이다. 2의 좌극한 이렇게 접근해 갈 때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 답 6 이렇게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좀 이해됐습니까?
절차가 조금 거쳐야 되겠습니다. 우선 문제의 뜻 파악을 잘해야 되겠고요. 뭐 최고차가 1이라는 것은 주어진 거겠고, 자 이게 이제 좀 y축 대칭이다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그래프 모양 자체를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양으로 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대칭 구조 모양 된 거, 대칭 구조 모양 이렇게 그려간 거, 자 뭐 무난한 건데,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결정적인 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t 값을 쭉 그어본 거죠. 그러면 만나는 개수가 0, 2, 4, 3, 2 이렇게 되는 이 부분 이제 표시를 딱 한다는 이야기는 곧 문제 풀 준비가 거의 끝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표시해줬지만 이곳 2, 4 이게 바뀌어가죠. t 값 그래서 이제 여기 결론 자체가 극각 가는 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였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서. 그래서 이제 최종 뭐 G 그래프 자체를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져서 문제에 원하는 답을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는데 저기 좀 설명 잘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프를 그려서 이게 이제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G 그래프를 그려서 최종 이제 값을 구해가는 그런 절차니까. 그리고 이제 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불연속이라는 그 뜻 자체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fx 적분을 열심히 해야 되는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자,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자, 이런 문제 이제 여기 x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f2는 0이다. 뭐 이런 거 하나 좀 구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f 프라임 이런 정보들을 막 문제를 보니까 많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fx 자체가 인티그럴 2부터 x까지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8t dt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미분을 좀 미리 해놔야 되겠습니다.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x 공통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들어가요. 자 인수분해까지 좀 해서 써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f 프라임이 인수분해 안 해도 되나요? 자 기억은 그럼 f 프라임 1이니까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하게 되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 3이다. 됐습니까? f 프라임 1 3이다 라는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니은 조사는 또 뭡니까? 니은을 풀어가려면 이 부분 이제 x 마이너스 역시 아까 이걸 구해놔 놓은 것이 좀 효력을 발휘하는군요. x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fx 이게 f2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군요. 여기 0이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리미트 x 값이 2로 접근해 간다. 되게 돼 있으면 자, 이 부분이 도함수 정의가 되겠습니다. 2 집어넣으니까 4분의 1 있고 f 프라임 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아까 인수분해 해놨으니까 뭐 2가 금방 0이라는 것에서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여기 대입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fx는 극소 극대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f 프라임이 3차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함수는 4차 함수가 이렇게 돼야 되겠고 0하고 2하고 4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2에서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극소가 아니라 극대값이죠. 극대값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됐으니까 또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호, 야 이것도 이제 극대극소만 싹 바꿔놨지 다 알아봐야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 미분한 거 하고 그래프 개형 도함수 정의 항목이 일괄적이지 않고 전반적인 거에 걸친 그런 내용이니까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집중력 발휘하면 그렇게 항목 하나하나 자체는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주어진 함수 미분해서 놓는 이 부분이 미분해서 놓은 이 식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그 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도함수 정의 이거 자체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해가는 것 자체도.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 도함수 정의할 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다면 주어진 정보 요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게 지금 적분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제 찾아놔서 이것이 이제 0분의 0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니까 이제 도함수 정의가 되는 거지. 그냥 fx만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 그다음 인수분해 해놓은 걸 해놓길 잘했습니다. 인수분해에서 극각 가는 좌표가 나왔으니까 그래프 개형 이해할 수 있고 되셨죠? 자, 전반적인 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한 가지 항목만 집중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골고루 미분에 해당하는 많은 항목들이 골고루 담겨 있으니까 자,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두 자동차 AB가 세 조건을 만족하면서 같은 직선 도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P가 A 지점을 통과한 후 4초 후에
4초 후에 아하 B가 P 지점을 지난다. 뭐이 P에서부터 여기서부터 P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P 지점을 지난 후 T초의 속도는 속도 가르쳐 줬습니다. 자, VA라고 할까요? A의 속도니까 VA. 됐습니까? VAT까지 쓸까? 이렇게 해주면 ET 플러스 5다. 나온 정보 정리해주면 되니까 끝났고. B는 일정한 속도로 달린다. B는 일정한 속도로 달린다. 속도를 모르니까 그냥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일정한 속도로 달린다. 근데 B가 P 지점을 지난 후 두 장소 만나야 되겠다. 그럼 열심히 가는 거니까 우리가 좀 적분해서 위치를 파악해야 되겠죠? 위치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T제곱 플러스 5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요. 몇 초 후에 움직인다고요? 4초 이후에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K에 T 쓰면 되는데 4초 지난 다음부터 움직여라 해서 이렇게 여기가 좀 신경 써서 표시해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이차함수거든요. 이차함수.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5에서 이제 이쪽은 이제 필요 없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차함수인데 4초니까 이쯤 4에서부터 열심히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게 만나야 되겠다. 이게 가서 이제 접해야 되는 거니까 접할 때보다 K 값이 점점 더 커져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접할 때 K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차피 근데 속도의 최소값이니까 접할 때의 K 값을 구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5T하고 KT 마이너스 4K 하고 접해야 되겠다. 그럼 뭐 정리를 좀 하고요. 5 마이너스 K의 T에다가 플러스 4K가 되겠고 접하는 거니까 뭐 판별식 D 들어가야 되나요? 와우, 간만에 또 판별식 D도 하네요. K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 16K가 됩니까? 는제로를 풀어야 되겠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5 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그러면 26. 오우, 깜짝 놀랐습니다. 26에다가 그래도 25. 오, 이거, 다행이군요. K-1, K-2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럼 K 값은 25가 되겠죠? 뭐, 이럴 때는 뭐, 지금 K 값이 당연히 4초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25.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와, 속도는 최소 25의 속도는 좀 가야 되겠다. 자, 늦게 출발했으니까 속도 엄청 내서 좀 따라가야 겨우 어떻게 좀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자, 주어진 문제 풀이하다 보게 되면 여기 4초 이후에라는 이런 표현들이 좀 있는데 자, 4초 후에 이런 부분들이 자,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적분할 때 좀 처리되는지 자, 요거 좀 신경 쓰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었습니다. 자, 설명 정확히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복습해야 될 요소가 좀 존재하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17번 함께 합니다. 제곱창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3차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두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x 대입한 결과 마이너스 x 대입한 결과 같다는 이야기는 그 y축 대칭을 얘기해 주는 거고 자, 요 부분은 뭐죠? 원점 대칭을 얘기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제곱차가 1인 2차함수, 3차함수가 저렇게 근데요 이 집어넣었을 때 0하고 딱 만난다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F 그래프 y축 대칭해서 그려지는데 한 근이 2가 되겠다. 그럼 자동으로 이쪽에 대칭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2가 근이 되겠죠? 된 것 같고요. 3차함수 최고차를 열심히 그려서 원점 대칭해야 되는데 2가 만나게 되면 또 마이너스 2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하하, 참. fx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돼야 되고 근 갖는 형태니까 x의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함수식을 다 가르쳐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gx-fx라는 새로운 h라는 함수를 좀 만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또 x제곱 마이너스 4가 또 공통인가요? 공통 끄집어내고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이쪽에 이제 x 남고 빼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알겠습니다. 새로운 함수 그래프도 좀 그렸습니다. 새로운 3차 함수 hx 그래프를 그리게 되게 되면 짜잔 이렇게 마이너스 2, 1, 2 이렇게 해서 이제 근이 되겠군요. 아하, 됐습니까? 이곳에선 1이라는 근 생기니까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무엇을 구하라고 했죠?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이 문제 또 심각해집니다. 자, 계산은 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정상적인 함수 와 그럼 gx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이건 이제 x제곱
플러스 4로 이렇게 부호 바꿔서 dx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쪽은 마이너스 붙이고 1부터 2까지 x 세제곱 순서를 좀 바꿔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써지는데, 야, 이걸 또 다 산수해야 되겠네요. 좋은 풀이가 없습니다. 와, 자, 합시다. 4분의 1 x 4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4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에 똑같은 식 쓰고 4분의 1 x 4제곱 빼기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이 공간이 좀 살짝 부족한데 칼을 먼저 해서 더하기 4x에 1부터 2까지. 와, 이 산수요.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4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빼기, 자 대입하면 16이니까 4에 마이너스에 플러스로 바뀝니까? 플러스 3분의 8 되겠고 여전히 마이너스 8 산수 끝 됐고 빼기에 2 집어넣으니까 4가 되겠고 여기는 8에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8 플러스 8 빼기 됐고 빼기 더하기죠. 그러면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와, 엄청나게 긴 산수.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좀 빨리빨리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4분의 1 보였습니다. 이건 뭐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3분의 1도 뭐 마이너스 3분의 1로 한 방에 처리하죠. 여기 2 되겠고 2 돼서 합쳐서 4 처리됐고 괄호 두 개는 해결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3분의 8 소거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하하. 그럼 마이너스니까 또 여기 4 해서 또 하나를 또 소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또 소거가 되니까 그럼 이게 플러스 8 처리되는 건가요?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6분의 3 마이너스 4 처리가 되겠고 여기가 12가 되는 겁니까? 그럼 6분의 그럼 이거 얼마가 되는 72에서 빼기 1이 됩니까? 그럼 6분의 71이 답이 되나요? 와우. 역시 적분 산수 대단합니다. 그냥 넓이 구하면 돼 라고 이론 정리는 끝났는데 그걸 이제 직접 우리가 시험 장소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평상시에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정보 y축 대칭, 원점 대칭 해서 주어진 식 최고차가 1이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식을 만드는 거 그냥 무난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잘 만들어졌고요. 둘러싸인 부분 넓이 같다 이런 형태 넘겨서 빼가지고 새로운 함수 형태 만나서 또 좌표 구한 것까지도 속도감 있게 여기까지도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이제 식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 아랫부분이 평상시에 연습이 좀 많이 되어 있지 않다면 좀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좀 쫓겨가는 17번 이 정도 왔는 이 상태에서 풀려면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텐데 여러분들은 집중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막바지까지 좀 잘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좀 이론 부분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식을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거는 제가 좀 도와주는 부분들이 보탬이 되겠는데 뒤에 연산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참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fx는 이제 마이너스 k가 이제 서로 다른 세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십시오. 증감표를 반드시 작성하시오. 이건 좀 유치합니다. 자, fx 그래프 하는데 뭐 증감표까지 3참수인데 그래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미분을 해서 6x 제곱 마이너스 12x 처리해서 6x 공통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2참수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증감표를 그리라고요? 증감표. 자, 그럼 맨 처음에 x, 그 다음에 이제 뭐 f 프라임 x, 그 다음에 이제 뭐 fx 뭐 이런 식의 증감표를 만들어야 됩니까? 자, 만들죠 뭐. 자, 그 값을 가지는 좌표가 0하고 2가 되니까 0보다 작을 때도 있겠고 0도 있겠고 0과 2 사이 범위도 있겠고 그 다음 2도 있겠고 2보다 큰 범위도 있어야 되니까 자, 되겠습니다. 자, f 프라임 x는 0하고 2에서 0이 이렇게 되는 거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주어진 식에서 함수값 F0도 구해놔야겠군요. F0은 0이니까 0 쓰면 되겠고, F2를 또 구해야 되는데, 2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를 구하게 되면은 8에 16에다가 4, 6, 24가 되나요? 24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거니까 2보다 0보다 작으면 플러스니까 증가 함수 하는 형태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고, 자, 0하고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니까 이런 그래프 개형. 다시 2보다 크면 플러스 됐으니까 이런 그래프 개형이 되겠다. 됐습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쪽 좌표가 0이고 이쪽 좌표가 2의 이제 함수값. 자, 근데 마이너스 k를 쫙 그어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만나는 얘기는 여기 이제 사이 형태를 그어야 되겠다. 즉 마이너스 k 값 범위가 마이너스 k보다는 크고 0보다는 어떻다, 작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풀어야 될 무슨 범위를 구하라?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k 값의 범위는 그럼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풀이 다 끝났습니다. 증가표, 이제 그냥 곧바로 그려도 되는데 증가표 그리는 것까지 해결해 주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요. 다음 fx 그래프가 마이너스 k가 성립하도록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프 개형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이렇게 있고 0일 때의 함수값은 0 되겠고, 자, 이쪽 이제 2일 때의 함수값이 이게 이제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가 돼 있죠. 마이너스 8. 자, 그런데요, 이 값이 무엇보다 마이너스 k 값보다 지금 그래프에서 전부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요만큼만 써라 라고 돼 있죠. 됐습니까?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 k보다 이제 어떻게 되겠다, 커야 되겠다, 위쪽에 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k 이렇게 비교했을 때 8이 좀 더 커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k 값은 8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8보다 큰 정수 k를 구하라. 그러니까 정답은 k는 얼마? 9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프 개형이 좀 그려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크게 걸림돌이 없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 거는 뭐 함수 그래프 그려서 이제 k하고 서로 다른 세실근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미분해서 극 갖는 좌표 구하고 그래프 개형 그리기 위해서, 자, 뭐 이제 이쪽에 이제 증간표도 좀 열심히 그렸고요. 증가표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이 참수 살짝 메모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좀 이용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부분 좀 이용해서 증가 감소 증가 뭐 이렇게 가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 중간에 마이너스 k 이렇게 마이너스 k, 뭐 마이너스 k라고 해가지고 좀 헷갈리게 합니까? 그 값이 극대와 극소 사이가 되게 되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8과 0 사이가 되게 되면 근이 3개가 되겠다 해서 이제 k값 범위 구해가는 게 이제 첫 번째 풀이었고요. 그 다음은 0보다 큰 쪽의 그래프를 그려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최소로 가장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k보다는 커야 되겠다. 그걸 만족하는, 또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정수 이렇게 됐으니까. 자, 정답은 이제 9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흐름 되짚어 드렸으니까, 자, 그래프 개형과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자신감을 갖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19번 이어집니다.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0, g형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가조건을 보게 되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 이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정적분이다. 그러니까 계산하면 값이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a 이렇게 치환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가 되겠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0부터 2까지 3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a 이렇게 적분한 결과가 a다 라는 관계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at가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0부터 2까지. 자, 대입하면 8 마이너스 4, 3, 12가 되겠고 2a 되는데 이 결과가 a다. 이렇게 되니까 a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4 이렇게 나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되겠고요. 그래서 f0을 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4. 자, f 끝났습니다. 와, 따로따로인가요? 자, 나는 이게 지금 이쪽으로 연결이 안 되나요? 자,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쪽이 이렇게 fx 들어서 연결되는군요. 자, 그러면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가로 안쪽에 이제 x라는 이 부분이 이제 관여되어 있는 이런 부분.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전개해야 되죠? x gt dt 빼기 그 다음 1부터 x까지 tgt dt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fx는 이제 써야죠. 우리가 이제 열심히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gx를 구해야 되겠다. 풀이 원리가 뭐죠? 인테그랄 이 파트 부분에 x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풀이 원리, 주로 이제 미분이 아주 중요한 풀이 과정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미분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이제 곱미분이니까 x를 미분할 때 1부터 x까지 gt dt 나와야 되겠고, 더하기 x gx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미분해서 빼기 x gx가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6x 마이너스 6 처리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나왔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이렇게 소호가 되거든요. 자,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우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뭐 방법은 또 없습니다. 또 다시 gx를 구하려면 우리는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미분을 또 다시 한번 더 하면 되겠죠? 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gx는 항상 얼마란 얘기입니까? 6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러면 g0을 구하라. g0도 당연히 6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F0 G0 F0이 아까 4로 나왔으니까 최종 답은 더하기해서 결과는 10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적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대표 유형, 자, 이런 곳에 이렇게 인테그랄 부분에 정적분이 되어 있으면 치환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문제 유형, 또 대표 유형인데 그 대표 유형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부분에 변수 x 이렇게 되어 있으면 풀이 원리가 미분이 되는데 풀이 원리 미분 적용해서 풀어가는 문제, 가장 대표 유형을 한 문제에 다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조금 고생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적분 활용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니까 자, 잊지 말고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이고 교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0BA 범위가 주어져 있고 관계식도 주어져 있습니다. 관계식. 근데 나중에 이것도 둘러싸인 부분 넓이 B로 다 가야 되겠다. 넓이 최대. 자,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그래프 개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값이 0보다 큰 거니까 그래프 개형은 3차함수의 중근에 이렇게 해서 0에 A 되는데 B까지 넓이를 구해간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이런 넓이를 열심히 구해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인테그랄에 B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A를 좀 속아야 되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B하고 A 이런 범위 나와 있는데 A 값에다가 14-B를 이렇게 대입해 보는 거니까 그러면 2B가 1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7보다 작아야 되겠다. 0보다 큰 건 당연하고요. 자, 이런 B 값의 범위를 하나 좀 구해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SB를 열심히 구해야 되죠. 넓이. 그럼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그런데 이제 X축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자, 전개해주면 X 세제곱 그러면 돼. AX 제곱에 마이너스 X 세제곱 부호를 바꿔서 DX 처리해주면 되겠죠. 아하, 여기 또 마찬가지 한번 바꿔야 되는데, 자, 계산 과정을 좀 놓겠습니다. 3분의 AX 세제곱에다가 4분의 1X 4제곱에 0부터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제 3분의 여기를 좀 이제 결국은 이제 B로 바꿔야 되는 거죠. 14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바꿔서 B 세제곱 빼기 4분의 1 B 4제곱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4제곱 부분이 좀 그럴싸해집니까? 3분의 14 B 세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빼기에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B 4제곱이 되는 건가요? 계산식이 좀 복잡합니다. 그럼 이게 12분의 7인데 12분의 7인데 3분의 14b 세제곱 마이너스 12분의 7b 4제곱. 어쨌든 식을 좀 정리해놓고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쁘게 또 정리합시다. 3 공통에 7 공통에 2b 세제곱 됐고 3 튀어나갔고 그러니까 빼기 4분의 1 B 4제곱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4참수.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풀어야 되는데 최대가 된다. 이런 문제 형태 되니까 이제 미분을 해서 이제 그래프 경을 알아봐야 되겠죠? 3분의 7 있는 상태에서 6b가 되겠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4t 하나 가니까 b 제곱에 세제곱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여기 또 공통 튀어나가서 b제곱이 공통이니까 3분의 7은 있는 거고 b제곱에 6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중근 갖는 이런 모양 형태니까 자, 4참수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근 갖는 형태에 이렇게 됐군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 개형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자, 문제가 뭘 풀라고 한 거죠?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까지 알아보는데 최대가 돼가는 b 값을 구하라. 끝났습니다. 6을 대입했을 때 뭐가 되겠다? 최대가 되겠다. 주어진 조건이 7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럼 최대가 되는 b값은 얼마? 6 해서 답을 구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과정 자체에서 근데 이게 또 이게 서술형이니까 이게 또 중간에 또 증간표 이런 것도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또 문제가 되는군요. 3참수 그래프 모양 최고차가 의미니까 이게 중근 가는 형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0하고 6 이렇게 만들어서 됐죠? 자, 그럼 증간표 모양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해서 증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감소 이런 형태 증가표 모양 됐습니까? 이미 다 끝난 상태라서 뭐 제가 이제 증가표를 안 하고 증가표 그릴 때 이제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 방법만 좀 설명드렸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증가표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해서 최대값 6 구해가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맨 처음에 문제 그래프 모양 3참수 그래프 모양은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B로 표시해야 될 것 같아서 B 범위를 좀 구해놨고, 자, 실질적으로는 그래프 모양에서 이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음수라는 사실. 그런데 뭐 족부는 뭐 B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겠고, 그 다음은 이제 독한 산수 과정이 살짝 가미돼서 함수식 나와야 되겠고. 됐습니까? 조금 정리해 놨는데 이 부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공통인 숫자가 나오면 조금 편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프 개형을 알아보려면 미분해서 극각가는 좌표 알아서 사실 그래프 개형이면 곧바로 그려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증간표라면 증간표 그려가는 과정 조금 이용해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20번 효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 설명이 여러분들 학습에 보탬되기 바라면서 20번 끝으로 효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